네, 안녕하세요. 윤식 교수입니다. 네, 바로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한 달 만에 또 만날게 해서 반갑고요. 또 이번에 모션 엘리먼트에서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그 AI 도구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고요. AI가 정말 이제 디자인 분야에 많은 변화들을 이제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아마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많이 얘기들이 됐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비주얼 관련된 파트들, 시각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든지 영상을 만들든지 하는 쪽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변화들을 많이 겪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UX, UI 쪽 같은 경우들도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큰 변화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가져가면서 약간씩 실무의 변화가 이제 가져오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디자인 산업 관련돼서 일하시는 그 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디자인 회사들에서 AI 도구를 지금 실제 접목하고 있는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 4% 정도라고 합니다. 디자인 진흥원에 계신 분이 좀 알려주셨고요. 4%니까 엄청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대표님들 너무 바빠가지고 AI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기가 좀 어렵고 또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사실 아직은 조금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실무자 분들도 이걸 어떻게 배워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무까지 우리가 적용하는 데까지는 한 2, 3년의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항상 과도기가 중요하죠. 네, 우리가 과도기부터 많은 또 탐색과 또 실험과 도전을 통해서 실제 가져가는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UX 파일럿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X 파일럿뿐 아니라 사실 좀 UX 프로세스 전체의 UX 파일럿이 한 역할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UX 전체 프로세스랑 또 거기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UX 도구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세하게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소개를 드리면은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근무 중이고요. 특별히 UX UI 전문가로 봐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많은 이제 국내 대기업들과 UX UI 관련 선행 과제들을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특별히 이제 AI 관련된 UX UI, 요즘에 이것도 계속 화두죠. 저는 주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제 소셜 로봇 관련된 UX UI를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UX UI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간단하게 사실 이전에 과정 들었던 분들은 아마 좀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 이제 5분 정도만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왜 지금 이 UX UI 디자이너들이 AI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 얘기 잠깐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시기를 항상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 시기에 맞는 이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UX UI 디자이너에 대한 역할이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상당히 이제 변화가 되고 확장이 됐죠. 과거에는 GUI 디자인을 그리는 약간 어떤 개발자들이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GUI 디자이너들은 껍데기를 그려주는 예쁘게 포장해주는 역할로 업무들을 진행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았죠. 아, 우리 개발은 우리가 다 하고 너희는 그냥 포장해 주는 사람이야 라는 정도로밖에 인정을 못 받던 안타까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GUI는 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좀 약간 역할이 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IT 붐이 이제 일어나고 스마트폰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특히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확산되면서 이 UX, UI에 대한 그 사용자 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 경험과 그다음에 모바일 앱에 대한 경험이 이제 사람들한테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 UI, UX가 진짜 중요하구나. 또 특별히 이제 애플 같은 회사에서 도널드 노먼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UX 아키텍처라고 하는 직함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UX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구체화되고 또 학문적으로도 연구되고 많은 교육기관도 생기고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정도 제가 UX 처음 시작할 때쯤에 있었던 일이니까 20년간 있었던 변화고요. 조금 더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UX UI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인터페이스만 좀 다루지 말고 너희가 이제 기업에서는 또 제품도 만들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서비스 뭐 팝업 스토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야, 모바일 앱 경험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경험을 너희가 다 책임져줘라고 하면서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라고 해서 기업의 전체적인 이런 경험을 총괄하는 역할로서 이제 디자이너의 역할이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시대죠.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제가 운영하는 뭐 오픈 채팅방이나 소통할 때 만나는 분들도 이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이 또 AI도 관심이 많으시고, 최대한 기획에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들 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의 역할은 또 이제 뭐냐? 이게 원래 산업 디자인에서 옛날에 그 제품 디자이너 얘기할 때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만들던, 뭐 앱을 만들던, 웹을 만들던, 네. 중요한 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다루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의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역할이죠. 왜냐하면 경험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가치, 어떻게 하면 고객은 서비스에서의 유익을 얻고 회사는 또 상업적인 이득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어떤 그 제품 결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에 대한 역할까지 같이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점은 디자이너의 위상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GUI만 그릴 때 야, 포장지만 만든 사람 같았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서 점점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디자인 출신이었다가 뭐 부사장, 사장까지 이제 올라가시거나 기업에서의 총괄에 대한 헤드 역할을 맡기는 부분들이 애플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스티브 잡스가 워낙 사용자 경험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근데 프로덕트 디자이너 다음에 이제 지금 시기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AI 디자이너의 이제 시기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UX UI 디자인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을 했지만 이제는 AI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일, 우리가 하는 어떤 기획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분석, 그리고 솔루션을 내는 단계들, 프로타이핑하는 단계와 평가하는 단계들까지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AI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AI를 빌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AI한테 프롬프트, 어떻게 AI한테 요청을 해서 최적의 결과값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로 축적을 시키고 데이터 학습을 시켜서 그 데이터에서 출력된 값들을 평가해서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이제는 작업 자체는 AI한테 시키고 우리가 그 AI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얘한테 명령을 내려서 최적의 디자인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차원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AI 자체가 이제 어떤 기술적 특이점을 잡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정말 그 어떤 신적인 존재까지 뭐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쳐도 중요한 거는 그림을 그려도 얘가 사람보다 잘 그리고 또 글을 쓰거나 글을 분석해도 얘가 훨씬 더 잘하는 이미 그 시대로 우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부분 이제 AI한테 업무를 맡기고 이제는 우리가 그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업무를 접근하는 것이 시대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AI 디자이너, 그러니까 AI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디자인 작업할 수 있는 AI를 디자인하는 AI 디자이너로서의 역할로 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고요. 이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디자인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AI 세팅하고 최적의 프롬프트를 이제 정의해서 그 프롬프트로 얘한테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들을 UX UI 디자이너들이 또 얻어내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지금의 디자인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UX UI는 디자인 작업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디자인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다른 디자인도 영역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디자인들이 뭐 의상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시각물을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그 작업들은 최종 아웃풋들이 어느 정도 시각적인 부분에 이제 국한이 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UX UI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주 이 인터페이스를 결국엔 디자인해야 되는 단계까지 또 GUI까지 가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들이 리서치도 그렇고 아주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을 사실 통합해서 자동으로 해준 AI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완전히 자동화된 것들은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이런 전체 플로우에 따라서 AI로 자동화해서 도와주는 UX 파일럿에 대한 소개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이제 편할 것 같아요. UX UI 디자인 프로세스는 이제 다양하죠. 이제 근데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해 단계 그리고 어떤 문제가 뭐냐 문제에 대한 정의 단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MVP나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이제 솔루션을 디벨롭하는 단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크게 뭐 4단계로 구성된 거는 뭐 너무나 이제 지금은 상식적으로 이제 일반화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단계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수행하던 다양한 방법론과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태스크가 있는데, 이러한 그 각 단계들을 이제는 AI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저도 이제 다양한 AI를 한번 이렇게 써보고 이 단계에서 이게 괜찮은지 아니면 저게 괜찮은지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오늘 얘기 드리는 것들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이렇게 많이 써보면서 이런 단계에선 이 생성 AI가 아주 유용하더라 하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형태로 이제 보게 되면은 우선 리서치 단계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미지보다는 이제 언어, 텍스트로 된 형태로 이제 리서치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조사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것들, 또 컨셉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 또 문제를 정의하는 것들, 이러한 그 모든 것들, 또 인터뷰를 수행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단에서는 주로 활용하는 것들이 텍스트 생성 기반의 이제 모델들이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챗GPT, 요즘은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이제 클로우드 같은 경우도 같이 쓰시는 경우도 많고, 하고 요즘에 이제 그 이 RAG 모델이 이제 접목된 형태의 리서치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펄플렉시티가 아주 대박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근거나 출처 같은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적합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톰 같은 이제 논문을 이제 자연과학 논문을 이제 대신 써주는 이런 리서치 도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논문이라든지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 필요한 것들을 대신 해주는 작업들을 아주 잘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RAG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더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이제는 사람이 하지 않고 이제 AI한테 시켜서 인터뷰 진행할 수 있죠. 원더링 같은 서비스들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뒷단에서 이제 이 비주얼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시각적인 이미지 자체를 생성하는 거는 미드저니가 퀄리티가 가장 높잖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한 그 조정과 보정하는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과 관련된 것들은 시각적 이미지 만들어내는 것들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 가장 훌륭하고요. UI를 직접 이제 디자인한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디자인 소스만 있으면 안 되고 저희는. 기존에 이제 피그마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뭐 피그마가 이제 뭐 계속 한 3년, 5년, 10년 정도는 대세로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피그마에 상당히 많은 AI 이제 기능들을 계속 이제 플러그인으로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도구들이 계속 접목이 돼가는 단계고, 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또 종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아직은 뭐 완성도가 엄청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외에도 와이어프레임이나 어떤 GUI가 있는 프로타입 그려주는 릴룸이나 이제 갈릴레오 같은 애들,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 피그마 유사하게 이제 UI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는 뭐 크레이티라든지 이런 도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타입을 아주 빨리 만들어서 평가하는 데는 유이자드 같은 도구들이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이제 결과물이 좀 만들어지고 나면은 바로 이제 노코드로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웹에다가 이제 퍼블리싱 할 수 있는 도구들은 뭐 프레이머라든지 웹플로우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UX UI 디자인에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들을 이렇게 그 어떤 하나의 AI로만 그러니까 소화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의 AI들 도구들을 활용해서 아주 우리 리서치 해오던 단계나 디벨롭이나 평가하는 단계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텍스트 생성 AI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뭐 챗GPT랑 클로우드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 둘은 저도 이제 계속 두 가지를 좀 써보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가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우선은 언어를 이해하고 쓰는 데는 둘 다 일단 아주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걸 써도 그렇게 큰 이슈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에 좀 포커스, 원래 다 모든 게 철학과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좀 윤리적인 부분들을 더 잘 지키는 편이에요. 챗GPT도 물론 윤리적인 측면을 잘 지키지만 클로드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 20만 토큰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장문 처리를 훨씬 더 이제 많이 잘 할 수 있다는 것들, 장문의 맥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챗GPT는 이제 그 멀티모달이 굉장히 강화돼 있죠. 이제 음성도 그렇고 달리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 생성도 역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클로우드는 그런 부분들은 훨씬 뭐 챗GPT에 비해서는 한계성이 많이 있습니다. 텍스트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딩 같은 작업들,
아니면 좀 창의적인 글쓰기 이런 것들은 클로우드가 더 뛰어난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창의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클로우드를 쓰시는 게 괜찮고 또 코드를 작성하는데 도움받고 싶다라고 하는데도 클로우드를 사용하시면은 유용하고요. 하지만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하고 요약하는 것들 저희가 만약에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은 챗GPT 같은 도구들을 쓰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둘 다 워낙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 다 굉장히 유용한 텍스트 생성 기반이어서 저희가 리서치를 하거나 조사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데는 이런 도구들을 쓰시면은 아주 유용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 제가 좀 가장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이 퍼플렉시티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아마 여기 그 대표가 한국에 와서 네, 강연도 하고 자기네 서비스와 또 한국과 이제 제휴를 맺고 이러한 그 활동들을 하고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한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초부터 화두가 됐었어요.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이 엔비디아 쪽이랑 이 제프 베조스한테서 AI에 대한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기업 가치가 거의 그 1조 정도를 네, 예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그 잘 나가는 AI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 저기 디디디디디디 님이 저기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예시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만 보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네,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이 특징이 이제 뭐냐면은 이 특징까지 좀 설명드리고, 네, 잠시 그 시연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앞에 얘기했던 GPT 기반의 이런 생성,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모델들과 좀 차이가 있는 거는 RAG 모델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기존의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져다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언어 모델을 쓰기 전에 뭘 하냐면은 리서치를 먼저 진행을 해요. 검색 엔진. 그동안 우리가 써오던 검색 있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사용하던 검색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최신의 정보들을 먼저 모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된 이 자료를 기반으로 거대 언어 모델이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챗GPT에서 보는 것처럼 글을 이렇게 토큰 형태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이제 뭐냐면은 글이 굉장히 현실적인 더 최신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한다. 그리고 실제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이것도 환각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대 언어 모델을 같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환각 효과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계속 시키는 거에 대한 자기네가 이제 회사 운영에 대한 비용 감소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아주 그 뛰어난 그 컨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좀 고민이 됐던 게 저거잖아요. 그 근거와 출처. 그러니까 이제 UX 리서치를 우리가 하거나 이런 어떤 자료 조사 같은 것들을 챗GPT에서 했을 때 한계점은 근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RAG 모델 기반으로 운영된 애들은 근거와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AG 모델을 접목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 자연과학 논문 써주는 스톰이라든지 이 퍼플렉시티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 퍼플렉시티가 지금 가장 성능이 좋고 RAG 모델을 활용한 것 중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모델이고 향후 전망도 아주 뛰어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실시간 웹 검색을 한 다음에 다양한 소스를 통합을 해서 인용이랑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서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서 저희 하면은 좋겠죠. 일단은 같은 질문을 제가 이제 넣어볼게요. 그 예를 들면은 요 UX 디자인의 정의와 방법론을 5천자로 정리해줘라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챗GPT 같은 경우는 많이들 쓰시니까 그렇게 넣으면은 생성을 잘 해줍니다. 워낙에 글을 잘 써주기 때문에 네, 뭐 여기에 대한 UX의 뭐 정의나 방법론을 쭉 써주겠죠. 그리고 역시 이 클로우드 같은 경우도 거의 챗GPT와 얘는 이제 동일한 친척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글에 대한 내용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좀 창의적이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잘해 윤리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정리를 잘 해준다. 그래서 여기 UX대의 정의 뭐 이런 식 요소, 방법론, 지금 뭐 디자인 사고, 린 UX 이런 것들 정리해주고 네, 챗GPT도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잘 해주고 있죠.
오늘 아마 챗GPT나 클로드는 많이들 이제 보셨는데 이 펄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역시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얘도 이제 이 검색 이제 대화창 인터페이스 창만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얘는 다른 점은 이렇게 조사를 요청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X의 그 디자인이나 방법론 관련된 자료들을 쫙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관련된 출처들을 쭉 이렇게 7개 더보기 있는데 여기 이 자료들을 굉장히 이게 괜찮은 자료들이다라고 자료를 수집을 쭉 한 거예요. 그 자료 수집을 한 걸 가지고서 답변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글을 쓴 거마다 뭐가 있냐면은 출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01 해가지고 달려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 웹사이트에서 지금 출처를 작업을 했다 하고 뭐 정의도 그렇고, 네, 여기는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걸 볼 수 있고, 뭐 리서치를 한다고 하면 여기는 네, 요 2번 글에서 출처를 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출처를 다 이제 달아줍니다. 네, 그래서 뭐 내용도 잘 디자인 싱킹, 린 UX, 애자일 정리해주죠. 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카피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출처를 다 달아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출처에 대한 정보까지 쭉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사용하기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텍스트 생성 AI들은 리서치를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출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웠었는데, 이러한 그 텍스트 생성 AI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그 RAG 모델들이 활용된 이 펄플렉시티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UX 리서치에 관련된 것들을 수행하실 때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거의 뭐 리포트 쓰거나 조사 데이터 만들지는 아주 거의 반칙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 정말 엄청난 성능을 네, 자랑합니다. 네, 하나하나 사실 그 UX에 사용하는 그 실무 관련된 부분들은 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 얘기 드리긴 좀 어렵고, 네, 그것도 따로 사실 이런 그 실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적용하는 것들은 교육 과정을 제가 또 따로 운영을 해서 교육 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좀 참여하시는 방식을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구성 자체가 전체 UX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AI 도구들이 유용한지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UX 파일럿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하고 이 원더링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이 인터뷰를 대신 이제 할 수 있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모더레이터로서 인터뷰를 직접 진행해서 사용자들 만나는 작업들을 거쳤는데, 이제는 이제 AI한테 우리 인터뷰를 대신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어떤 조사를 이제 수행할 때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구글 뭐 시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조사나 설문 조사는 진행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인터뷰를 대신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는 심층적으로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답변을 하면은 그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 답변에 대해서 네, 더 한 단계 더 딥한 어떤 질문들을 해나가는데, 그러한 그 질문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더링 같은 경우도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인터뷰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목적 달성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목적 달성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한 두 단계로 더 뎁스 있게 질문할 건지 아니면 진짜 집요하게 한 네 단계까지 요청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마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조사, 정성조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파격적인 혁신인 게, 우선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한대로 늘어났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정성 조사를 하면은 거의 8명에서 9명 정도 해도 굉장히 데이터 많이 모으고 또 조사 분석하기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거의 온라인으로 얘만 AI만 세팅해 놓으면은 얘가 사람들을 조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뷰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숫자가 거의 무한대로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면은 무한대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같은 경우도 언어에 대한 그 번역이나 통역이 굉장히 자유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0개 언어로 이제 탱성 AI에 대한 번역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한 어떤 외국에 있는 사용자들을 여러분들 리서치하고 싶으면은 외국인들 사용자 대상으로 리서치하는 것들도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작업들조차도 이제는 AI를 통해서 작업하는 형태로 넘어가게 된 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이제 변화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도구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챗GPT 아니면 뭐 클로드 아니면 펄플렉시티
아니면 원더링 같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아주 유용하게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애슐리 로우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인터뷰에 참여하는 사람도 원더링이 알아서 찾아주나요? 네, 이런 것도 찾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터뷰 패널이 얘네가 있어요. 이제 15만 명 정도의 패널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비용을 이제 지불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무료 버전 사용하실 때는 그 트라이얼로 몇 명 정도 조사를 같이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어쨌든 한 15만 명의 이 사람들이 패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참여자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할 수 있도록 얘네가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링크를 생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섭외된 사용자들한테 보내셔도 가능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여기다 요청하셔도 되는데 근데 아직은 그렇게 패널이 막 되게 퀄리티가 엄청 높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시켜봐도 거기에 대한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은 이 패널에 대한 어떤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체크해주지는 못하는 부분이 한계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뭐 퀄리티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우선은 대부분의 경우는 또 저희가 이 실제로 직접 리크루팅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실제 리크루팅을 하셔서 이제 링크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번 하시는 방향을 제안을 드리고 인터뷰를 하고 나면 이제 좋은 거는 인터뷰하고 나면 그 데이터가 다 쌓이잖아요. 근데 녹음을 해서 데이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텍스트로 타이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사된 텍스트 데이터들을 원래 사람이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바로 다 텍스트 데이터로 이제 변환해서 얘네가 그거를 통합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제공을 바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기관 그리고 또 데이터를 어떤 뭐라고 할까 텍스트로 전사하는 기간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기간이 완전히 압축돼서 이제 단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AI를 사용했을 때 한 명의 리서처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과 어떤 시간,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각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시각화에 대한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뭐 미드저니가 퀄리티가 최고다. 네, 요즘에는 이제 조금 또 그 다른 도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퀄리티가 이제 괜찮지 않냐라고 하지만 일단은 미드저니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고요. 일단은 프롬프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가 이제 수준이 이제 높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미드저니가 계속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어떤 인터페이스나 이쪽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 때는 모든 유형의 이미지가 사실 다 필요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면 웹사이트에 대한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주제 안에서 그 웹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드저니는 웬만한 어떤 그 이미지들, 우리 요청한 것들을 또 실사 느낌이든 일러스트 느낌이든 다양하게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미드저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UI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이미지들에 대한 소스들을 직접 제작하는 것들은 이제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 능력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미드저니가 워낙에 다양한 그림들을 다방면으로 잘 그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맡겨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드저니 사용은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UI에 대한 컨셉들을 이렇게 생성을 시켜도 직접 또 잘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모바일에 대한 무드보드처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수준 높은 수준의 네, 뭐 아이콘을 이제 만들어라 라고 이제 하면 아이콘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아예 웹에 대한 웹사이트에 대한 어떤 테마나 컨셉 같은 것들을 주고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해보라고 하면은 웹에 대한 디자인도 굉장히 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저니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퀄리티 높은 다양한 테마에 대한 디자인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시도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원래 이런 거를 소스를 저희가 다 모았었잖아요. 주변에서 리서치한 다음에 각각의 소스들을 모아보고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검색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생성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미드저니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바꿔가 보면서 이렇게도 생성해보고 저렇게도 생성해보면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들을 쭉 모아나가는 형태로 이제는 생성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계가 또 있어요.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GUI에 대한 그 소스나 이제 무드 보드들을 쭉 이제 만들어는 주는데 이게 UI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얘가 잘 지키지를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은 있는데 이거를 가져다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등장한 녀석이 이 갈릴레오 AI죠.
갈릴레오 AI가 이제 등장을 해서 프로타이핑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워요. 텍스트 투 UI, 그러니까 글자를 써서 UI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뭐 챗GPT처럼 그냥 이렇게 창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바일인지 웹인지 선택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제 제네레이트에서 생성을 누르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바로 이제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생성이 된 다음에도 얘랑 대화형으로, 그러니까 얘가 하나 이렇게 생성했을 때, 야, 이거 좀 바꿔줘, 다르게 해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랑 대화를 통해서 이 UI에 대한 결과물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이제 바꿔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처럼 추가적으로 반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라고 이제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피그마로 또 이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익스포트를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피그마에서 이제 이러한 작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수정까지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한글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한글로 출력이 됐어요. 제가 한글로 이렇게 출력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글로 출력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써진 그 단어나 이런 표현들이 카피라이트가 그렇게 막 좋고 이제 한 부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I 가이드라인을 되게 잘 지킨다.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그 만들어진 그 블로그에 관련 자료나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UI 가이드라인을 되게 학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의 일반적인 그 스타일과 기준들을 잘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 가이드라인을 너무 이렇게 준수된 형태로만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글 지원이 좀 안 된다는 부분들은 한계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것도 뭐 잠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요즘에 UX UI 디자인 도구들의 대세죠. 이것들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뭐 무료로도 일정 부분 몇 개 생성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하고 디자인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텍스트 투 UI로 이제 돼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상세한 부분까지 하려면은 조금 더 여러 작업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돼 있다. 한국어로도 작업을 해줍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러닝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우주에서 뛰는, 뭐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제안을 해요. 몇 개 정도를 네가 이제 어떤 페이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냐? 보통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은 바로 그려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거의 한 50초에서 한 1분 정도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게 돼 있어요. 지금은 바로 작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지금은 이제 한 줄만 이렇게 썼는데 아주 상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어떤 페이지들이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셜에 대한 페이지가 필요한지, 매핑해서 이제 지도에서 그 기록을 레코딩할 수 있는 페이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시고 거기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컴포넌트나 기능들을 다 정리해서 텍스트로 쭉 아주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은 그 페이지에 맞게 그걸 한꺼번에 생성을 최대 7페이지까지 생성을 해줍니다.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물에 대한 아웃풋 값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아마 딴 페이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생성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느리게 작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뭐 돼 있네요. 뭐 원하시나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줘.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유치원생들이 우주 예약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해줘라 하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대시보드랑 이제 홈이랑 메뉴 내비게이션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쭉 요청을 해서 얘한테 만들도록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GPT 기반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렇게 대화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국어로 소통을 하면서 얘한테 필요한 이미지들 작업들을 이렇게 쭉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 결과물을 하나하나도 다 따로따로 수정하실 수 있어요. 생성된 거를 하나를 다시 텍스트를 요청해서 그 중에 하나만 수정하실 수도 있고, 이 작업된 것들을 피그마로 바로 가져가셔서 연동해서 수정을 하시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한 게 텍스트 투 UI에 대한 방식이다. 요거는 그렇게 작업하라고 해두고 저희는 또 진도를 또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얘기만 드리고 갈릴레오 이야기, 릴룸까지만 얘기 드리고 갈릴레오 얘기도 한
파일럿, UX 파일럿 얘기도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한계점이 일단 한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언어적으로 사실은 하나하나 컴포넌트를 또 수정을 하는데 이게 또 때로는 조금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이어 프레임을 제일 잘 그려주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그 찾아보고 이제 사용을 해보다가 이 릴룸 같은 경우가 아주 AI를 통해 가지고 이 와이어 프레임을 생성을 아주 빠르게 잘 해주는 도구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릴룸 사이트에 이제 가보시면은 네, 요거는 이제 갈릴레오 아까 생성된 거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러닝 앱 쓰는 거 만들고 있고요. 네, 결과는 나중에 조금 더 보고 릴룸도 이렇게 접속하시면은 뭐 요즘엔 뭐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뭐 쉽게 되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 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인데 대시보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작성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텍스트 투 UI 방식으로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이트 맵 프로젝트에다가 먼저는 이제 사이트 맵을 먼저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example로 요런 사이트 맵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이런 그 주제가 이제 있을 때 여기 디지털 뱅크에 대한 부분으로 얘는 지금 컨셉을 잡았네요. 다른 example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좀 바꿔보다 보면은 네, 일단은 뭐 뱅크로 해보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페이지를 몇 페이지나 설정할 거냐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릴룸은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언어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요. 그래서 언어를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데 한국어를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 제네레이트 사이트 맵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사이트 맵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홈이 이제 구성이 됐고 이 서비스, 블로그 연락처, 블로그 게시물까지 이제 상세 페이지까지 이제 작업이 돼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텍스트 프롬프트로 넣어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요거를 할 때, 야, 이런 어떤 페이지들을 몇 페이지로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어디에선 상세 페이지를 넣어줘. 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홈에 대해서, 요 홈에 대한 이 사이트 맵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이트 맵에 대한 구성이 상위단에서 하위단까지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섹션들을 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섹션이 마음에 안 들면은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섹션을 다시 이제 설정하시거나 섹션에 대한 위치를 이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서도 이제 하위 단들도 일일이 다 작업을 직접 해줄 수도 있고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제네레이트 해가지고 생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블로그 게시물까지 해서 이렇게 생성을 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생성을 이제 시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까지 이제 작업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네,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까 5가지 페이지에 대해서 작업을 다 해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된 페이지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제 장점이 한국어를 지원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이제 UI 서비스들은 한국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그 한국어 지원이 잘 되는 거는 릴룸이 지원이 제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리뱅크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금융관리.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카피들이 쭉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그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거를 다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ask AI to write 해가지고 다시 써라고 하는 rewrite도 시킬 수도 있고 여기서 replace 할 수 있죠. 바꾼다든지 아니면 짧게 써라, 길게 써라, 표현을 바꿔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바로바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전체적인 아까 그 섹션별로 이제 구조가 잡혔었는데 그 구조별로 이렇게 전체적인 UI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도 그렇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했던 어떤 내용들을 아주 빠르게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3분도 안 걸렸죠. 네, 아주 3분도 안 걸린 시간 동안 이 정도 구성에 대한 섹션들을 아주 빠르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컴포넌트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러한 그 페이지 섹션들을 바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바꿔서 형태 자체를 바꿔본다도 하는 것들이 리플레이스 컴포넌트로 해서 추천되는 것들을 바로 바꿔서 다른 형태로의 컴포넌트를 작업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된 것들을 역시 이 피그마로 익스포트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페이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그마로 익스포트 하면 거의 한 5분 정도는 걸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시간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이 초안을 엄청나게 빠르게 생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제만 잡아주면은 거기에 대한 텍스트까지 다 써준 와이어프레임 형태들, 내가 원하는 섹션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또 큰 맥락에서의 구성을 잡은 다음에
이거를 피그마로 보내가지고 바로 거기서 내가 수정을 하면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볼 수가 있고, 이게 반응형으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드시면 모바일로도 지금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피그마로 연동해서 가져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같이 붙어서 이제 이 반응형으로 된 형태가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형태로도 보실 수도 있고 웹으로 된 형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와이어프레임 작업과 이런 것들을 이제 피그마로까지 넘어가는 실무적인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도구로서 이제 릴룸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릴룸까지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외에도 좀 뭐 크리에이티나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있지만 오늘은 이제 UX 파일럿까지 얘기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UX 파일럿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이제 All UX tools you need in one place라고 이제 돼 있어요. 디스커버 단계에서 비주얼 디자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이제 요 단계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서치 단계에서는 주로 텍스트 모델들, RAG 모델이나 또 인터뷰 이런 것들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그 텍스트로 주로 중점적으로 운영되는 리서치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에 해당하는 UI 와이어프레임 만들고 또 U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들까지 다 자기네 도구에서 하나에서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이 UX 파일럿의 핵심적인 컨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UX 파일럿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홈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나왔는데 아직은 서비스가 조금 제가 써보니까 좀 불안정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이 잘 안 된다든지 유료 결제가 갑자기 이제 했는데 저기 이제 약간 그 정지돼 있다든지 뭐 이런 때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서비스 퀄리티는 엄청나게 높진 않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컨셉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이든 애플이든 뭐 IBM이든 아주 유수한 회사들로부터 좀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서비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이제 부분은 핵심적인 기능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는 대로 얘네 핵심 그 포인트는 이 UX 프로세스 상에서 이 모든 작업을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얘네가 이제 지원하는 도구를 만드는 게 얘네의 큰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수집 단계, 그러니까 인터뷰 해가지고 이제 수집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서부터 또 인터뷰에 대한 질문을 생성해서 이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그 이해를 확충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인터뷰에 대해서도 얘네가 질문을 직접 생성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여기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원래는 보통 챗GPT나 클로우드에서 하던 작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플랫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크숍을 우리가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수입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 문서들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같이 정의를 하고 정의된 문제를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워크숍 단계가 있는데 그러한 그 워크숍 단계를 이제 온라인에서 역시 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플러그인 방식으로 이 피그마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분석하는 그 단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어떤 UI를 우리가 이제 그렸을 때 이 UI가 이제 그린 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 작업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한테 확인을 이제 요청하면은 얘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를 통합해서 그 정리하는 역할들도 같이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UI에 대한 와이어프레임을 그리는 단계인데 이 와이어프레임을 그려주는 것 역시 여기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와이어프레임 그리는 것들, 뭐 릴룸이라든지 이제 다른 도구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피그마 플러그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와이어프레임을 자동으로 그릴 수 있도록 요거 와이어프레임은 여기 자체 플랫폼에서 제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 그려주는 거를 같이 생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작된 그런 UI 그 화면들에서 이 스타일 가이드를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네, 작업을 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요 작업을 제공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올인원 플랫폼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단계, 그리고 실제 UI를 작업하고 UI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드는 단계를 이 UX 파일럿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게 핵심적인 컨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또 역시 사용을 좀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UX 파일럿에 이제 와 보시면은
그 질문을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인터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인터뷰가 있고, 네, 이해관계자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분석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선은 좀 중요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주제랑 목표를 여기다가 이제 쓰면은 돼요. 여러분들 좀 작죠? 네, 약간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뭐 예를 여기 익스플로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쓰고 인터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인터뷰인지 조금 심층적인 건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중요한 건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서비스가 뭐냐 모바일이다. 네, 그리고 산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건강에 대한 걸 해볼게요. 네, 고령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뭐 이런 걸 해놓고 산업의 유형은 건강, 헬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해관계자의 역할은 누구냐? CTO다. 네, 이해관계자가 어떤 일한 사람인지를 쓰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생성을 시킵니다. 네, 이거 15자, 15자 이상 써야 돼서 그런가 보다.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러닝 및 는 사회적 나눔 서비스 뭐 이런 걸 이렇게 쓰면은 네, 질문을 생성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용자들 질문을 위한 내용들을 쭉 써줘요. 그 사업 목표와 이해관계자, 청중 고객, 가치 제한과 관련된 거기에 대한 그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들을 쭉 작성을 해주고 이게 만약에 기술 심층 분석이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생성할 때 기술과 관련된 쪽에 대한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생성해주고요. 하고 이제 사용자 인터뷰 역시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자 인터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써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는 예약 서비스. 네, 하고 사용자 같은 경우는 사용자 어떤 사람이냐? 네, 법률 전문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넣어주게 되면은 네, 역시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인터뷰들을 이렇게 질문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 단축들에 대해서 물론 이 인터뷰 질문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모든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초안이 먼저 작성이 되면은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아주 수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들을 아주 짧게 이제 줄여줬다라는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 대한 그 분석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워크샵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워크샵을 진행하는데 워크샵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 피그마에서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그마의 플러그인 형태로 진행이 되게 돼 있고 제가 UX 파일럿 예제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렇게 피그마에 이제 가져온 상태에서 5명 이상의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워크샵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워크샵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실제 물리적 공간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통합했던 이러한 그 과정들에서 이제 워크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랑 그 다음에 이런 코어 컨텐츠에 대한 에어리어를 이제 디파인하는 디파인 단계 그리고 이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전략들을 같이 구성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요 내용들은 바꿀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또 프라이어티 키 엘리멘트가 뭐냐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UI에서 디자인을 하기 전 단계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논의하고 데이터를 취합하면서 인사이트와 솔루션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는 단계까지를 온라인에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식의 그 워크숍 단계들을 같이 UX 파일럿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와이어프레임을 이제 생성하는 단계들도 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퀄리티를 이제 와이어프레임만 만들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런 그 시각화된 부분들까지 포함된 좀 고퀄리티의 이제 프로타입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게 모바일인지 데스크탑인지 선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뭐 직접 여기 프롬프트를 이제 넣을 수 있죠. 네, 프롬프트를 넣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볼 때 이게 그 완성도가 그때 아까 좀 높지 않다고 했는데 작업에 좀 오류가 나는 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업이
오늘은 제가 테스트를 강연하기 전에 했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또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작업에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는 여기는 이제 UI에 대한 와이어프레임을 작업해 주거나 아니면 이런 하이파이 디자인을 고퀄리티에 대한 프로타입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작업이 된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스타일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작업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피그마에서 이제 요 UX 요 예를 들면은 작업을 이제 불러오면은 저희가 이제 와이어프레임 작업들이 이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그래픽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작업해 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보통은 이런 것들 우리가 컬러 팔레트만 또 따로 제공하는 AI 도구들을 외부에서 이제 따로 사용하던지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그 이 앱에 대한 성격들을 여러분들이 정의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색상에 대한 숫자를 정의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자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소셜 어플리케이션 뭐 대충 써서 생성을 시켜보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앱에 맞는 성격들 좀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시각적인 GUI에 대한 컬러에 대한 제한들을 같이 해주고요.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형태로의 작업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면은 또 역시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생성을 같이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같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인 그 부분들에 대한 GUI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참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색상을 정한 다음에 하나의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도 이렇게 제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고 이런 그 다양한 들어간 도구들에 대해서 색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 색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색상에 대한 설명들을 이게 어떠한 그 컨셉하고 잘 어울리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색상을 쓴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색상에 대한 어떤 특정한 설명 같은 것들을 같이 출력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한글로는 변환을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GUI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같이 도움을 주는 도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UX 파일럿의 컨셉은 이러한 전반적인 작업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올인원 플랫폼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제시하는 게 이 도구의 핵심적인 그 장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론을 좀 지으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UX UI 디자인 도구들은 아직 과도기에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도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렸지만 완벽한 도구가 아직은 좀 없어요. 그래서 작업했을 때 야 이거 진짜 모든 퀄리티가 다 대박이고 완전히 내가 다 원하는 대로 다 수정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도 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좀 편리하면은 반대쪽에서 여기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이런 식인 것들이 지금 그 핵심적으로 좀 아직은 얘가 이제 미비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또 막상 또 각 단계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굉장히 이제 AI 성능들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챗GPT라든지 이 퍼플렉시티라든지 이 미드저니 이런 그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애들은 그 한 2, 3년 사이에 지금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이런 애들은 지금 UX UI 디자인에서 각 단계에서 빠짐없이 정말 쓸만한 그런 그 도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이 아주 유용하다. 근데 이제 UI에 대한 이 그 지원을 해주는 도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직 나온 지가 대부분 1년이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퀄리티가 좀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그 미드저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출시된 다음에 2년이 안 된 사이에 엄청난 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이 UI에 대한 이 그런 가이드라든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해주는 도구들도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는 성능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훨씬 더 자동화해서 UI나 GUI를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도움들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큰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피그마도 그런 과도기 중에 있죠. 그래서 AI 도구를 이제 아직은 다 출시를 못한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와도 사실은 그렇게 막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시연한 것들 이런 것도 봤었는데 편리한 기능들이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과도기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도구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의 업무에 아직 A부터 Z까지를 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도 하시는 업무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UI 쪽만 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UX 리서치만 주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GUI 작업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 물론 통합적으로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현재 나의 업무에 이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걔네들을 직접적으로 업무에 최적화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단계들로의 작업들을 같이 잘 해보시면은 좋겠고요. AI에 대한 이런 것들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활용 가치를 파악해 나가는 형태로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이 추세는 그 막을 수가 없다. 왜냐면 AI 성능이 너무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주 뒤면은 또 이 오픈 AI에서 이제 스트로베리였나요? 스트로베리 버전을 이제 내놓겠다. 내는 추론이 가능하대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얘가 이제 추측을 하고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만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인사이트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로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 2년 사이에도 너무 이런 생성 AI들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진짜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AI들이 일을 부분적인 일들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직접 일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세팅하고 이 AI들을 잘 다루고 그리고 AI들한테 요청을 정확하게 하고 결과값들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관리한 형태로의 방식으로 우리 업무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방식으로의 전환들을 빨리 해나가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우리 회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그 UX UI 디자인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강연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아까 올려주신 분들 있는데 답변 못 드린 분들 거 답변 좀 드리고 그 사이에도 또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은 관련해서 답변을 또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못 드렸던 거는 우리 HK님이 질문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갈릴레오에 와이어프레임 수십 장을 넣어서 디자인을 생성한 것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생성시키면은 7장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네, 7장까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7장을 생성한 거를 다시 뭐 바꿔 보실 수는 있어요. 계속 이제 바꿔 보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도 가능한데 그렇게 많은 양의 이제 데이터를 얘한테 생성하게 하는 것들은 어렵고 그리고 또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넣어서 얘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디자인으로 바꿔주고 이런 작업들은 또 못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이제 유이자드 같은 애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HK님이 이 와이어프레임을 막 그려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프로타입 형태나 결과물로 바꾸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은 유이자드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면은 바로 프로타입 형태로 변환을 해주거든요. 네, 와이어프레임을 스캔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뛰어납니다. 비즐리에도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도구들을 좀 사용하셔가지고 와이어프레임 작업하신 것들을 네, 시각화된 형태의 프로타입으로 바로 변경하시는 작업들도 접근해 보시는 것들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애슐리 로님이 또 질문 올려주셨어요. 비즐리와 크리에이티도 짧게 각각 어떤 툴이고 어떤 점을 사용하기 좋은지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크리에이티는 컨셉이 아주 꿈이 이제 큽니다. 왜냐면 이제 이 크리에이티는 이 이제 피그마에 이제 도전장을 내놓는 도구로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면 피그마랑 거의 이 이제 이 화면에 대한 뭐라고 하죠? 이 UI, UX가 거의 유사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다 쓰고 있고 피그마에 있는 파일도 임포트해서 불러올 수 있고 피그마에서 사용하시던 인터페이스의 느낌 그대로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가능한데 근데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써보셔도 돼요. 하고 또 크리에이티 같은 경우는 생성 AI 도구들을 지금 사용을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 아이콘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AI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AI 도구들을 사용해 이렇게 매직콘 이런 걸 통해서 아이콘도 만들어 볼 수 있고 크리에이트 위자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요 컴포넌트들을 다 추천받아서 텍스트 투 UI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이제 다루는 것들, 이미지를 약간 포토샵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뒤에 눕기를 딴다 그러죠. 배경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미지의 부족한 영역들을 확장을 시킨다든지 이미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AI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스타일 가이드나 아니면은 이 어디터 해가지고 평가하는 작업들까지도 같이 작업을 해주는 걸 자동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피그마에서 하던 거나 또 다른 파일도 다 임포트 할 수 있게 불러올 수 있어요. XD나 스케치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거의 크레이티는 지금 욕심이 큽니다. 그래서 피그마에 있던 유저들을 다 이제 우리가 데려와 가지고 이제는 거의 최강의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솔루션이 이제 돼보겠다. 사실 피그마가 뭐 거의 전 세계적인 아성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크레이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지금 또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쉬운 점 하나는 피그마에 있는 파일들을 크레이티로는 가져올 수 있는 기능 제공하는데 크레이티에 있는 파일을 피그마로 보내는 작업은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얘네가. 네, 그래서 자기네 그 도구를 그냥 AI만 쓰고 피그마로 쓱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대부분 어쨌든 피그마로 저희가 그 최종 작업들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 조금 범용화가 안 된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료이기 때문에 아마 얘네가 이제 피그마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즐리 같은 경우도 비즐리는 이제 조금 달라요. 약간 피그마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고 근데 굉장히 조금 더 그 피그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얘네들도 자동화된 UI에 대한 그 제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이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것들이 좀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고 이 AI 디자인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이거 스크린샷 투 디자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차용하고 싶은 어떤 컨셉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에서 있는 것들에 대한 컨셉들을 금방금방 카피해서 가져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가져온다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테마나 컨셉들을 읽어와가지고 그거를 지금 만든 UI나 이런 쪽에다가 순식간에 바꿔줘서 컨셉을 다양하게 테마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손으로 스케치한 거를 가지고 와서 실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유용한 기능들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약간 비즐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자기네들만의 AI 기능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크레이티는 기존에 있는 피그마에 있는 건 다 제공하지만 피그마보다 더 좋은 AI 기능들로 우리가 더 앞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전반적인 이런 그 도구에 대한 이해들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드린 그 도구들 이렇게 정리한 게 거의 지금 우리가 이런 UX UI 할 때 작업할 때 그런 프로세스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의 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도구들이 지금 나와 있고 이런 도구들에서 어떻게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하나의 도구들을 조금 딥하게 써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강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은 못하지만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딥하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도구와 기회들을 제가 조금 더 제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같이 만나볼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뵈면 좋겠고요. 혹시 뭐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같이 또 올려주시면은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오픈 채팅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통해 가지고 같이 들어오시면은 거기서도 소통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제가 또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 또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소개를 드리니까 거기서도 만나뵐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모션 엘리먼츠에서 우리가 매주 이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정기 세미나로 지금 이제 만나 뵙고 있는데요. 모션 엘리먼츠에서 여러분들이 UX UI 관련된 그런 소스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그마 관련된 파일들이라든지 이 테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소스들이 필요하시잖아요. 이 모션 엘리먼츠 쪽 이 소스들을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모션 엘리먼츠를 또 적극 활용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다음 달에는 좀 저희가 그 영상 쪽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좀 다루려고 해요. 이렇게 모션에 대한 부분들 다뤄서 이렇게 또 이 모션 엘리먼트 특별히 영상 관련된 소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상 관련 지금 이 AI가 바꾸고 있는 영상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드리고 이러한 그 영상 소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제작되는 흐름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얘기 드리면서 영상 관련된 얘기로 한번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웹 같은 경우도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된다든지 3D로 저희가 이제 연동을 한다든지 여러 작업들이 같이 있는데 UX, UI 하시는 분들도 영상 쪽 이야기까지 또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니까 다음 달에도 같이 뵐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유익하다고 하셨던 이렇게 또 피드백 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같이 마치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 기회가 돼가지고 또 다음번 강의 때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같이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Motion Elements.